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기 위한 현실적인 5단계입니다. 네, 우리 서민들이 이렇게 평생 돈 걱정 없이 사는 거, 평생의 숙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준비가 돼 있으신가요? 평생 돈 걱정 없는 삶? 네, 오늘은요, 그냥 막연하게 또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좀 바라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 5단계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40대, 50대 세대들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부모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 또 자식들한테 버림받는 첫 세대. 굉장히 불행한 그런 세대인 것 같아요. 100세 시대, 저성장 시대,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또 소비할 수 있는 그 돈은 더 많아지고 직장인들의 현실적인 은퇴 나이는 점점 빨라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노후에 돈이 없다는 건 정말 재앙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걱정은 하지만 너무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상담해보면 걱정은 하지만 구체적인 준비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모르고 계신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5단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단계 한 단계 쫓아오시면서 여러분들도 그 구체적인 또 현실적인 방법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요,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기 위한 현실적인 5단계입니다. 그냥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그냥 꿈 같은 5단계가 아니라 실제로 제가 그 은퇴자들 대상으로 컨설팅 하면서 만들어 왔던 이제 방법들입니다. 지금 이 5단계 모두 다 준비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일부 준비된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한번 쫓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단계는요, 내가 만약 은퇴를 해서 더 이상 소득이 없을 때,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할 때 나한테 매달 필요한 생활비는 얼마인지 이거를 정의하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어떤 분한테는 200만 원, 어떤 분은 300만 원, 500만 원 다 차이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소 생활비만 갖고 한다는 건 좀 불안할 것 같아요. 살면서 우리가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뜻하지 않은 돈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최소 생활비 부부가 170만 원 이렇게 얘기하는 데들도 있는데 좀 불안한 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한 50% 정도 더 써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다 다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부부가 애들 다 출가시키고 최소 생활비에 한 50% 정도 포함한 돈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한번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단계는요, 얼마의 목돈이 필요한가를 정해야 됩니다. 1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부부는 은퇴 후에 월 300만 원 정도면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이제 정했으면 이 300만 원을 매달 벌기 위해서 우리는 목돈이 필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필요한 돈이 300만 원이라고 하면 이 300만 원을 어떻게 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를 받아서 살 수도 있겠지만 그 이자가 너무 적잖아요. 이건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죠. 또 은퇴자들이 많이 시도하는 게 창업이죠. 근데 창업은 정말로 제가 말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창업자의 70%가 3년 내에 문을 닫습니다. 5년을 추측해보면요, 1% 정도밖에 생존자가 안 남아요. 창업은 5년 내에 거의 망한다고 보면 됩니다. 또 주식도 있고 펀드도 있지만 이것도 굉장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안정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50대, 60대는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안정성이죠. 자, 그러면 대한민국 땅에서 비교적 그래도 다른 것보다 안전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네, 바로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주거용 수익형 부동산, 상가나 사무실도 약간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필수제이잖아요.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져도 사람이 집에서 안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주거용 수익형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서울 도심 역세권 인근에서 찾아보면 비교적 안전합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 4% 전후되는 것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잘 찾아서 5% 정도 되는 걸 찾는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얼마의 돈이 있어야 될까요? 이 매달 3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 7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7억 원에 5%면 5, 7이 35, 연 3,500만 원이니까 약 월 300만 원을 이제 만들 수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매달 내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불로소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300만 원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대안으로 서울 도심의 주거용 수익형 부동산을 선택한다고 하면 그게 5%라고 하면 약 7억 원의 이제 현금이 필요합니다. 이 목돈이 필요한 거죠. 이 정도의 목돈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월 300만 원 정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3단계에서는요. 그 7억 원이 이제 필요한 걸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냉정하게 지금 나한테 현금이 얼마가 있느냐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2억 원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 아까 주거용 수익형 5%로 내가 월 300만 원 만들려면 7억 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2억 원밖에 없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현금이 있는 거 말고 또 추가로 현금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자, 그거는 주거비를 낮추는 겁니다. 내가 지금 2억이 있고 만약 내가 지금 집을 5억 원짜리 집에 산다 아니면 7억 원짜리 집에 산다 하면 주거비를 낮춰서 현금을 확보할 수 있죠. 여기서 주거비를 낮춘다는 어떤 뜻일까요? 네, 바로 이런 겁니다.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또 아파트에서 예를 들어서 빌라로, 또 강남에서 강북으로, 또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렇게 내가 이사를 가게 되면 작은 집으로 또 상품을 바꾸고 지역을 바꾸게 되면 주거비가 이제 낮아지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5억 집에 살다가 3억 집으로 이사 오게 되면 2억이라는 그 목돈을 내가 현금으로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총 필요한 게 7억이었잖아요. 매달 내가 3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노동 없이 만들어내려고 하면 아까 7억이 필요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금이 2억이 있고 또 주거비를 2억 낮춰서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게 된다고 하면 7억에서 이제 3억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현금 또 주거비를 낮춰서 만든 현금에서 내가 필요한 금액이 7억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걸 빼보면 이제 내가 준비해야 될 돈 3억만 있으면 내 목표로 한 월 300만 원을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제 4단계는요. 부족한 돈을 모으자입니다. 아까 이제 가정을 해봤어요. 은퇴 후에 내가 노동 없이 매달 필요한 생활비가 3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그 3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거용 수익형 부동산 예를 들어서 5% 정도짜리를 내가 찾는다고 하면 7억이 필요해요. 근데 내가 아까 2억이 있고 주거비를 줄여서 2억을 확보한다고 하면 3억이 아직도 부족하잖아요. 그럼 그 3억을 더 모아야겠죠. 어떻게 모을 수가 있죠? 네, 직장인들은 남은 직장 생활 동안 그 3억을 열심히 저축해서 모으면 되죠.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3억을 모으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네, 자, 5단계에선 내가 필요한 현금 흐름을 직장 다니면서 만들지 못하신 분들은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 직장을 나와서도 내가 평생 직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이럴 때 그러면 이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직장인들은 정말 이제 막막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바로 1인 지식기업입니다. 자, 이것은 1인 지식기업으로 내가 필요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을 버느냐 못 버느냐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동안 수업을 하면서 1인 지식기업으로 독립하신 분들을 보면 대체로 빠른 분들은 1년, 늦어도 2년에서 3년이면 누구든지 직장을 다니면서 가능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 노력과 열정으로 이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실 때 그 1인 지식기업으로 내가 은퇴 후에도 그 필요한 현금을 계속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도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도 있지만 앞으로도 이제 지속적으로 정보를 이제 제공할 것입니다. 네,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기 위한 현실적인 5단계. 지금까지 이제 제가 5가지를 5단계를 말씀드렸는데요. 그걸 한번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됩니다. 각자의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매달 필요한 생활비는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 생활비를 너무 빠듯하게 정하기보다는 좀 여유 있게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최소 생활비보다는 최소 50% 정도 여유 있게 정하시는 게 안전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요. 노동 없이 매달 내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목돈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목돈을 가지고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가정을 했었잖아요. 만약에 내가 매달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여러 가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비교적 안전한 주거용 수익형 부동산 5%짜리 하게 되면 7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매달 필요한 현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는 얼마의 목돈이 필요한가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고요. 3단계에서는 자, 그러면 내가 목돈이 만약 7억 원이 필요한데 지금 나한테 현금이 얼마인지를 현실적으로 한번 봐야죠. 그래서 아까 내가 만약 2억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현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뭐였죠? 네, 주거비를 낮추는 겁니다. 내가 5억짜리 집에 살다가 3억짜리 집에로 이사를 오게 되면 2억이 남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 현금 2억, 주거비 낮춘 거 2억 해서 7억에서 4억을 빼면 이제 3억 정도의 이제 현금만 이제 부족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가정을 해본 거예요. 그럼 이제 4단계에서는 그렇게 해서 내가 7억이 필요한데 3억이 부족하다고 하면 돈을 모아야죠. 그래서 직장인 같은 경우는 남은 직장 생활 동안 그 돈을 모으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3억이라는 그 큰 돈을 남은 직장 생활 동안 애들 키우면서 부모님 공양하면서 모으기가 현실적으로 힘들죠. 그렇죠? 그러면 이 돈을 만약 모으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은퇴 후에도 내가 지속적으로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평생 직업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 대안이 없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1인 지식협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1년에서 3년 정도면 누구든지 만들 수 있고 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시간과 내 노력만 들어가면 돼요. 지금 말씀드린 1단계에서 5단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은퇴 준비, 노후 준비에 대한 현실적인 그 5단계를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기 위한 5단계를 말씀드렸어요. 오늘 그 1단계부터 5단계를 다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1단계에서 3단계는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1단계는 매달 필요한 생활비 얼마인지를 부부간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냉정하게 조금 여유 있게. 두 번째는 그래서 그 현금으로 만들기 위한 목돈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제 금방 되죠. 자, 3단계. 그래서 우리한테 그 필요한 목돈이 만약에 7억이라고 하면 우리한테 현금이 지금 얼마일지를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그 현금 말고 또 어떻게 현금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네, 내 주거비를 낮춰서 만들 수가 있어요. 부부 간에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를 낮출까?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1단계, 2단계, 3단계는 오늘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러고 나면 4단계, 5단계를 언제 어떻게 준비를 할지를 우리가 준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4단계, 5단계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함께 공부하면서 이제 준비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노후 준비, 은퇴 준비는 정말 목숨을 걸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준비하지 않으면 내 목숨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자본주의 세상에서 내가 돈이 없으면 국가도 요즘 자식들도 도와주지 않아요. 내 스스로 우리 부부간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언론에는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지만 그 노인들의 고독사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 그분들이 그 고독한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둘이 같이 살 때는 어느 정도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혼자 남았을 때 경제력까지 잃게 되면 정말 그건 지옥과 같은 삶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노후 준비를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 내 목숨을 오히려 뺏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이 은퇴, 노후 준비를 하셨으면 하고요. 앞으로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그 은퇴 준비, 또 노후 준비에 대한 그 현실적인 방법들과 대안들에 대해서도 제가 지속적으로 공유를 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